LMS로 영상으로 정리 한 번씩 돌려보면서 시간 오래돼가지고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지역보건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역보건법은요, 세 문제가 나오고 보건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주로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보건법은 하나만 잘 알면 돼요. 보건소. 보건소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나온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보건법과 관련돼 가지고는 한 세 문제 정도는 세 문제에서 세 문제 다 아니면 세 문제에서 두 문제는 맞추고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나오는 문제만 나오는 게 지역보건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딱 공부해 두시면은 딱 그것만 풀고 가시면 돼요. 1번 정의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와 관련된 지역보건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역보건 의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뭐 치료 이런 거는 답이 아니라고 했죠. 다 건강 증진이 답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건강 증진이다. 자, 두 번째 이 정의. 이놈의 정의가 진짜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정의는 달달달 외워 놓으셔야 돼요. 특히 무슨 정의? 지역보건법에서 지역의료기관. 지역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역보건의료기관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보건소, 보건소, 그다음에 보건의료원, 그다음에 보건지소,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자, 여러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요거 4개 말고는 없습니다. 딱 그대로 외워두셔야 돼요. 지역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요거 4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 정말 헷갈리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럼 교수님 과연 보건진료소는 뭐예요? 보건진료소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이거는 깔끔하게 말하면은 여기 있는 지역 보건진료소라는 게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보건진료소는 이 법이 아니라 농어촌, 이 농어촌 특별법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보건법에서 얘기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라는 것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요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겁니다. 그다음에 어, 또 와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나올 만한 게 5조에 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과의 기능과 수행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정보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주민등록 전산 자료 요것들 그러니까 쭉 줄만 그어 두십시오. 주민등록 번호, 그다음에 사회보장 정보, 이 사람이 어, 차상이냐 기초생활이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회보장급여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전염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감염병 됐는지, 그다음에 건강검진, 그다음에 정보 침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있다. 요거 줄만 딱 그어 두십시오. 여러분이 혹시나 지금 저는 지금 저작권을 지켜가지고 교과서를 안 보고 있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있다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꼭 정리를 한번 해두십시오. 그 다음에 나올 게 없어요. 쭉 지나가면은 3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조. 예. 지역 보건기관의 의료 설치 이게 3장이죠. 3장에 보건소의 설치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고시로 2001년하고 2023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씩 볼게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예방하기 관리하기 위해서 자 보건소는 10표 만개 이 지역보건법에 한해 가지고 별표 100개. 자 시군구에 보건소 몇 개까지 둘 수 있다? 하나. 자 여러분 계속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시군구에 하나라면은 대전시 서구에는 몇 개? 한 개. 그러면은 어
잠깐만, 내가 다른 구는 잘 몰라서. 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전시니까 대전시 서구에는 한 개지. 청주시에는 청, 잘 청주만 들려가지고. 청주시에는 구 무슨 구가 있지? 구가 없는 중이에요. 어쨌든 예. 가령 뭐 청주시에 무슨 구가 있다. 그래도 청주시에는 한 개. 이해하시겠죠? 시군구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대전광역시 제가 몇 번씩 수업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구에는 한 개다. 해가면서 해야겠죠? 네. 구에는 시군구에 한 개다. 근데 보건의료원을 포함해도 한 개다. 네. 근데 여기서 또 별표 두 번째 빨리 해야겠네. 시군구가 여러분 굉장히 커요.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정도의 굉장히 큰 구입니다. 30만 명 초과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30만 명을 초과하는 큰 구라면은 보건소가 이것도 별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예,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어, 시는 시인데 보건소가 두 개 있는 시가 있을 수 있어요. 빨리 검색을 해볼까요? AI를 쓸까? 물어보자. 그래. 어, 그 김해시가 3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부천, 평택, 남양주, 김해, 창원 그런 것들이 있다. 천안 사시는 분들 천안에 두 개 있다고 했는데 천안 없네요. 데리로 남겨두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핵심 다시 합니다. 예, 시군구에는 한 개밖에 없어요. 무조건 하나밖에 없을 수 없어요. 천안이 아무리 크든 청주가 아무리 크든 충주가 아무리 크든 그 시에는 특별시가 아닌 이상 시에는 보건소는 하나밖에 없다. 다만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면 초과한다고 또 무조건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별표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동일한 시군구에 두 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는 경우 예, 그럴 때는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해야 된다는 거지.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천안에 보건소가 두 개가 있다 치면은 어, 우와, 천안 사시는 분들의 말이 맞았어요. 천안에는 구가 두 개래요. 동남구랑 서북구. 동남구, 서북구가 두 개 있는데 두 개의 보건소가 정말 보건소가 두 개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건소가 만약에 두 개잖아요. 3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네. 보건소가 만약에 두 개잖아요. 두 개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괄 보건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총괄 보건소는 어디냐? 천안 분들 외우기 쉽겠네. 안 나오네요. 아무튼 두 구 중에 하나가 총괄보건소일 겁니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총괄보건소를 지정해야 된다. 근데 할 수 있다니까 딱히 안 했나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보건소가 있으면 하나는 총괄, 하나는 보조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살짝 나왔는데 여러분 동남 천안 예를 들어서
동남구에 천안시 보건소가 있잖아요. 동남구가 제가 얼마나 큰지 몰라서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서북구에도 보건소가 있잖아. 근데 이 보건소 하나로 만들어도 또 보건 업무가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보건소에 보건지소를 또 따로 두는 거죠. 이런 지역을 커버하라고. 그러니까 보건소 아래의 보건지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에 나왔던, 아이고, 지역 보건 의료기관이 천안이라는 시에 4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4개보다 더 있겠죠. 왜냐하면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말고도 아마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어, 보건지소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당연한 얘기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시행령 체크 하나 할게요. 시행령의 8조. 기본적으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면은 30만 명 추가돼야 되고요. 어,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천안시라면 천안시장은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미리 협의해야 됩니다. 꼭 가끔씩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 정말 누가 봐도 제일 중요한 것 같이 보이죠? 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이게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에 계속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지역보건법에서 제일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거의 다 외우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건소의 핵심 업무 5가지입니다. 건강 친화적인 지역 사회 여건 조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 줄거세요. 지역 보건 의료 정책의 기획 조사 연구 평가. 그 다음에 보건 의료인 및 보건 의료 기본법에 따른 보건 의료 기관에 대한 지도, 관리, 육성.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단체 학교 직장과의 협력 체계 해야 돼요. 그리고 5번 이게 별표 잘 나와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가지고 요런 사업을 해. 하나다라 봐봐서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예방 관리를 위한 지역 의료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은이라고 요게 나옵니다. 요거 딱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특히 구강 건강 빼먹으면 안 돼요. 감염병, 그러니까 전염병 터지면은 보건소에 나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성과 영유아.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저기 임신하면은 저기 뭐야 보건소 난임도 난임이지만 임신하자마자 보건소에 연락하잖아요. 보건소에서 별거 다 줘요. 그다음에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보건 취약계층 건강 유지. 그래서 노인들 모이셔가지고 뭐 드리고요, 뭐 장애인들하고 다 이거합니다. 노인 치매 검사도 이런 것들 전부 다 보건소에서 해줘요. 그다음에 정신 건강 증진, 생명 존중에 관한 사항. 그래서 뭐 무슨 보건소에서 플랜카드 걸어 놓잖아요. 담배 끊으세요. 우울한 상황 있으면 상담하세요. 이런 것들. 그리고 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만성질환 질병관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 그 당뇨병 약 같은 경우 지역 보건소 가서 받으면 되게 싸게 받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검사가 조금 아무튼 되게 싸게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난임 요즘에 예방하죠. 네, 정말 잘해줍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 취약지의 보건소. 그러니까 의료 취약 지역의 보건소라는 곳에서는 특히 1항의 5목의 난임 및 예방이죠. 난임 및 예방에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의료 취약지의 보건소에서는 난임 및 예방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예. 요거는 한번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러분 요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의료 취약지의 보건소는 1항의 5항에서 암흑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2019년에 신설돼 가지고 얘는 좀 시험 문제 조금 덜 나오는데 이게 시험 문제 한 2-3년은 나왔던 걸로 기억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러분 출산율이 대한민국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래서 좀 출산율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건소에서 난임을 치료해 주기로 했는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난임 치료라는 게 한계가 있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난임 치료라는 게 뭐겠습니까? 인공수정이죠.
거의 인공수정을 해주거나 시험관 아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 인공수정을 하든 시험관 아기를 하든 이게 여성한테 굉장히 힘들어요. 어, 억지로 배란위를 맞춰가지고 배란을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산부인과를 가가지고 배란 유도제를 맞아야 되고 초음파를 배에다 쏴가지고 난자가 얼마나 형성되고 이게 난포가 얼마나 형성됐는지 이런 것들 계속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 얘기할 필요 없겠지.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거의 지금 도시에 있는 사람도 직장 거의 직장 못 가고 이 난임 치료 한번 받아보려고 여성분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꼭 산부인과에 가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어 그냥 뭐 얘기할게요. 저희 부부 같은 경우도 대전에 좀 난임이 좀 심하다 보니까 대전에서 어떻게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난임 치료 제일 잘한다고 하는 병원 중에 하나인 차병원에 가서 한번 해보라고 했어. 차병원에 간다? 만약에 차병원에 가가지고 어떻게 어 그 피신을 하려고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2주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대전에서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배란 유도제를 맞고 초음파로 얼마나 배란이 잘 되고 있는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속 봐야 된다는 결론이 나요. 그 짓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런 의료 취약 지역이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할 수 있겠어요? 의료 취약 지역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난임 안 그래도 의료 취약 지역이면은 대부분 여러분 인구도 작을 건데 그 인구 작은데 겨우 임신한 여성이 생겼어. 근데 갈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예 보건소에서 이런 난임 지원으로 보통 일반 보건소에서 해주지 않는 배란 유도제나 초음파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만들어놔요. 그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시행령. 시행령 중에 구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세부 사항입니다. 쭉 다 1번하고 2번 쭉 다 읽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역 보건의료 증진에 관한 중장기 계획 실행 수립 평가, 그다음에 지역사회 건강 실태 조사, 그다음에 보건의료 및 건강 증진에 관한 조사 연구, 그다음에 보건에 관한 실험 검사 요겁니다. 그다음에 보건의료기관의 지도 관리 육성 요거는 해당되는 게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의료기사, 보건정보관리사, 안경사에 대한 지도, 응급의료에 관한 지도, 그다음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원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공보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등장해요. 공보위, 그다음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보건진료소 여기 나오네. 그러니까 보건진료소는 이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건진료소를 관리하는 곳은 보건소예요. 그래서 보건소의 기능에 보건진료소의 관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사가 마약류와 관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만 마약류가 있는 게 아니라 약국에도 약국의 그 금고 안에 마약이 보관되어 있거든. 그러면 병원에서 마약류 옥시코돈 같이 알약으로 되어 있는 옥시코돈이라고 그 거의 그 알약으로 된 그 마약이 있어요. 이거 뭐라고 하지? 오피오이드 중에 제일 유명한 거. 펜타닐 말고. 근데 펜타닐도 여러분 약국에서 살 수 있잖아.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병원 창고 안에 그러니까 병원 창고의 금고 안에 보관돼 있는데 여러분 병원이 아니고 그 약국, 동네 약국. 동네 약국에서 그거 맘대로 내주면 큰일 나죠. 그럼 그거 누가 관리합니까? 동네 약국은 약사가 그 가게 주인인데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분 식품위생 관리하는 것. 어떤 식당에서 여러분 70명이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조사하겠어요? 네, 보건소에서 일단 1차 조사 나온다는 거죠. 요런 것들이 보건소의 세부 업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12조 보건의료원. 자,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보건의료원이란 말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요거 이제 아셔야 돼요. 보건소 중에서 어 3조 2항 감옥이라고 해서 요거를 여러분 클릭해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의료기관 중에 병원급 의료기관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30베드 이상. 그 기억나죠?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건소인데 입원 환자를 30명 이상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보건소라면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검색을 이번에 한번 해봤는데 보건 대전에서 제일 가까운 보건의료원이 어디 있냐 봤더니 태안에 있더라고요. 태안에는 보건소가 병원만큼 커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전에 사는 사람들은 서구 보건소니 뭐 중구 보건소니 뭐 유성구 보건소니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보건소에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거 아니야? 보건소 그렇게 큰 거 아니지 않냐? 그냥 병원 가는 게 낫지 않아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좀 조금만 촌으로 가도 보건소는 그 지역에 생명줄이나 다름없어요. 왜냐면 의사가 안 가려고 하거든. 그런 지방으로 돈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가 정말 병원만큼 큰 곳이 있습니다. 이게 보건의료원이에요. 예. 참고로 막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입원도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지금 태안에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중요합니다. 외워두세요. 보건소 중에서 병원만큼 30명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으면 보건의료원이라고 명칭을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나 보건지소. 이것도 별표. 보건지소는 뭐냐? 보건소를 업무의 수행에 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보건소 말고 보건지소를 조례로 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저기 천안시 보셨잖아요. 천안시처럼 천안시 동남구, 동서구, 동서구는 있을 수 없지. 동남군지 동북군지 거기에 보건소가 있지만은 그 보건소 하나로 커버되지 않는 저 또 구석구석의 동네를 다시 커버하기 위해서 그 지역보다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곳에 보건지소가 생긴다는 거죠. 저희 와이프 고향이 그러니까 저희 처갓집이 진주인데요. 진주 같은 경우에는 그 진주의 신도시 쪽에 보건소를 새로 삐까뻔쩍하게 지어가지고 보건소를 그쪽으로 옮겼어요. 그럼 옛날에 있던 보건소는 거기를 보건지소로 만들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보건소를 이용하던 사람들도 보건소가 아니라 보건지소가 되긴 했지만 불편함이 없고 새 신도시가 생긴 데는 새로운 보건소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건지소라고 부른다. 외워 두셔야 돼요. 자, 시행령. 보건지소의 설치. 자, 보건지소는 읍, 면. 네, 읍, 면마다 하나씩 설치할 수 있어요. 자, 외워야겠죠? 읍과 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특별히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거나 여러 개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읍, 면마다 하나씩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의 면이나 읍을 모아가지고 하나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읍에 두 개일 수도 있고 이건 상관이 없어. 이해가죠? 근데 원칙은 뭐다? 이게 중요해요.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읍면에는 보건지소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동네 시 중에 있을 만한 시가 뭐가 있을까? 논산시에는 읍이 있나? 아니 논산시에 무슨 읍이 논산시 무슨 읍이 있다 치자. 그럼 그 읍에 보건소가 있어. 그러면 그 읍에는 보건지소가 있을 수가 없어. 그 옆에 읍에 보건소가 있을 수가 있지. 그래서 보건지소는 보건소가 있는 읍면에는 못생긴다 이상하다. 예, 설치 못한다. 요거 외워두셔야 돼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이것도 여러분 보건 그 지역 그 뭐지 입이 늘 안 불어 지역 뭐지 지역 보건 의료기관 그죠? 자 지역 보건 의료기관 중에 맨 마지막이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특징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보건소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 주민의 만성 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 형성을 지원하는 센터를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만성 질환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하려면 뭐 하면 되겠어요? 운동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뭔가 짜게 드시지 마세요, 담배 끊으세요, 술 끊으세요, 운동하세요, 뭐 요런 얘기를 늘 해주거나 그 BMI 측정해주거나 혈압 측정해주는 곳을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하나씩 만들어 놔요. 그래서 동네에 있어요. 예. 시행령 보시면은 10, 몇 조지? 11조. 예.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여기도 보건소가 있는 곳은 제외합니다. 동마다 하나씩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학교가 있는 데가 복수동이죠. 복수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본 적 있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있어요. 어디에? 보통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어디 있냐면은 동사무소 2층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예. 그러니까 동사무소라면 너무 오래됐나? 여러분은 이걸
그 행정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 뭐라고 부르지 그거? 예, 아무튼 거기 있잖아. 저기 그 후문 정문에서 이제 돌아가지고 휴게소 지나가지고 후문 가는 길에 있는 그 동사무소가 아니고 동 주민센터. 그치? 네, 여러분은 주민센터가 더 좀 익숙하겠다. 그 주민센터 2층에 보통 요런 거 있어요. 가면은 가운 입고 있는 사람들 한 명씩 앉아 있습니다. 예, 요런 거랑 이제 연결돼 있죠. 그래서 하나씩 있어요. 무조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 쓸 뿐이지. 자, 15조. 요거 여러분 2020년, 2022년, 작년에 나왔어요. 국시문제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법의 규례를 따릅니다. 자, 드디어 나오네요. 보건소만큼 중요한 게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은 과연 누가 될 수 있는가? 자, 기본적으로 보건소장은 예, 보건의료원은 원장이라고 불러요. 병원이니까. 한 명인데 원칙은 뭐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입니다. 네. 요즘에는 조금 덜해요. 의사도 그 병원도 문 닫는 데가 많아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 전국에 보건소장이 의사가 아닌 곳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아니 내가 의대 나와가 옛날엔 진짜 좀 심했어요. 의대 나와가지고 병원 차려가지고 개인 병원 차려서 돈 벌지 왜 내가 공무원 사실 공무원이잖아 보건소장 공무원 보건소에 소장하면서 돈 벌고 있어. 나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되게 무시도 많이 당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인데 병원소장 안 하려고 하니까 보건소장을 뽑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의사 면허가 없는데 보건소장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그다음에 간호사, 약사. 자, 되는 사람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는 없죠. 자, 그다음에 보건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건직 공무원이겠죠. 요 사람들은 보건소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임상병리사 졸업해가지고 임상병리사 자격증 가지고 보건직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합격하면 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임상병리사는 안 된다. 시행령으로 볼까요? 12조. 어, 행정안전부 장관 요거 별표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해야 된다. 행안부 장관이 등장하는 경우가 요게 거의 유일합니다. 예,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조직할 때는 행안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합니다. 자, 그리고 시행령의 보건소장 어디가 나오죠? 예,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보건소장은 누가 임명할까요? 어, 잠깐만 이게 안 나오나? 이게 나오네. 보건소장은 기본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저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보건지소, 건강생활진단, 농어촌 특별지출법 따른 보건진료소의 직무 감독을 한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보건소장의 어, 보건소장의 임명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닙니다. 시도지사도 아니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왜? 시, 군, 구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시, 군, 구청장입니다. 보건소장이 임명권자는 시군구청장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 아닙니다. 요거 틀리기 쉬워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건지소장. 자, 보건소장은 누가 임명한다? 시군구청장. 그럼 지소장은 누가 임명할까요? 보건지소라는 거는 보건소를 보조하기 위해 있는 거잖아. 보건소장이 임명해요.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장이 한 명 있는데 보통 지방직 공무원 아니면 임기제 공무원을 보건지소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일 필요 없어요. 요것도 별표 사실은. 그리고 어 보건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임명한다. 자,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 등 질병 공무원 혹은 보건의료인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지방직이나 전문직 보건의료 공무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보건지도장도 아니고 얘도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배우시면 되겠네요. 기왕이면 적어 놓으실래요? 그 책에다가 뭘 적어야 되냐? 그럼 보건진료소는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그 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 나왔잖아. 그럼 농어촌 특별법이니까 잘 안 다뤄도 되지만 보건진료소는 어떻게 굴러가느냐? 일단 의사 미배치입니다. 의사 없어요. 대신에 보통 일단 기본적으로 보건진료소는 어디에 만드냐면은 의료 취약 지역에 보통 만들어요. 왜?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섬이나 정말 저 산골이나 이런데 의사도 누구도 안 가려고 하지만은 건강은 챙겨줘야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만들어지는 게 보건진료소거든. 그러니까 진료만 보고 빨리 보건소나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응급 시스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의료 취약 지역에 설치하고요. 기본적으로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운영되냐? 진료소장 한 명에, 그러니까 보건진료소장 한 명에 간호조무사, 간호사도 아니에요. 구성됩니다. 요게 다예요. 그리고 보건진료소장은 아마가 아니고 보건직 공무원이 합니다. 그리고 얘는 보건소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농어촌 특별법이잖아요. 시군 구청장 운영합니다. 보건진료소의 특징, 얘도 알아는 두십시오. 적어놓고. 보건진료소 딱 요 정도만 알아놓으면 국시 칠 때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어요. 알아두십시오. 자, 그다음에 전문 인력 적정 배치. 어, 전문 인력 적정 배치. 잠깐만, 요거는 여기서 봐야겠다. 전문 인력 적정 배치. 그죠? 지역 보건 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면허, 자격,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건소라고 하더라도 보건소장 말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임산부인사도 있어야 되고 물리치료사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보건소에 진단검사 의학과가 있으면은 임상병리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 뜻입니다. 그죠? 네. 자, 여러분, 보건소는 시군구청장이 해야죠. 여기에 시도지사가 들어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여기 있네요.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지역보건기관 간의 전문 인력을 교류할 수 있다. 무슨 말일까요? 어, 대전에 대전시 서구보건소에 사람을 한 명 뽑아놨는데 임산병리사를 뽑아놨는데 이 사람이 근무 잘하다가 갑자기 임신을 해가지고 그만두게 생겼네? 그러면 다음 보건직 공무원을 뽑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업무 공백이 생기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대구에 있는 대구시장 혹은 뭐 경상남도지사 이런 분들한테 시도지사 차원에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야, 너희 시도 안에서 약간 남는 공무원 없냐? 혹은 대전에 와서 일할 사람 없을까 하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내가 대전 출신인데 대전에서 보건 지방직 공무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지방직 공무원은 그나마 좀 쉽게 될 수 있는 강원도에서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강원도 공무원 생활을 하는 거야. 근데 강원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한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대전에 자리가 났네. 그래서 대전으로 와서 일해. 가능하지. 보건직 공무원도 이 법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상호 교류할 수 있다. 네. 자, 그리고 전문 인력 배치, 임용 기준, 그 다음에 교육 훈련 대상 및 평가, 그 결과 처리의 사항은 대통령령입니다. 시행령으로 돼 있죠. 자, 시행령 보시면은 네. 전문 인력 자격의 정준 배치 기준은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대요. 그리고 여기 있네요. 전문 인력 임용 자격 기준은 면허, 자격,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적어도
해당 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보건직 공무원 보건소에서 보건직 공무원 뽑는다고 할 때 시험 쳐서 바로 가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은 원칙적으로 시험 쳐서 바로 가는 경우도 많지만은 일반 병원에서 2년 정도 일하다가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합격한 사람이 먼저 보건소에 들어가죠. 그래서 어, 보건직 공무원 시험 쳐서 합격한 사람들은 다 자격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플러스 2년 정도 해당 업무 분야에서 2년입니다. 2년. 2년 종사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임용되어야 한다. 돼 있죠. 그다음에 시행령 8조. 요거는 여러분 좀 외워놔야 돼요. 보건복지부 요건 잘 나옵니다, 정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전문 인력에 대해서 교육을 이렇게 뽑은 사람을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돼요.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교육? 기본 교육과 직무 분야별 전문 교육 훈련. 요거 두 개는 반드시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어 어디서 받느냐? 여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 교육훈련기관, 민간교육기관.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것, 방금 얘기했다시피 기본 교육훈련하고 직무 분야별 전문 교육훈련이 있다고 했죠.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가 나와요. 자, 별표 치세요. 기본 교육훈련은 해당 직급의 공무원으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죠? 별표 3주 이상. 보건소에 배치되는 전문 인력은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에 따라 가지고 반드시 기본 훈련과 직무 분야별 전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임용될 때 무조건 한 번 받는 기본 교육 훈련은 3주 동안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직무 분야별 전문 교육 훈련은 보건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도중에 중간중간에 받아요. 중간중간에.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1주 이상 받습니다. 자, 3주와 그러니까 이거는 신규죠. 신규로 임용되면은 무조건 3주. 그러니까 기본 교육 훈련은 신규로 임용되는 사람만 하는데 3주다. 직무별은 그냥 중간중간에 받는 건데 1주 이상이다. 요거 외워 두시면 돼요. 20조. 전문 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 조사. 별거 없어요. 전문 인력 배치 및 실태 조사들 별표 네모 2년마다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시도나 시군구는 그냥 수시로 조사할 수도 있지만 원칙은 2년마다 한 번씩은 해야 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전문 인력 배치가 미비하다, 운영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전문 인력 교류를 공고할 수 있다. 야, 조사해봤더니 너희 원직 공무원 부족한데? 저희가 공무원들 월급 줄 돈이 별로 없어서요. 뽑아. 알았지? 네, 권고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시행 규칙의 표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표가 나옵니다.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4조에 전문 인력 배치 있죠. 요 별표 요거 외우셔야 돼요. 왜 별표가 안 뜨지? 이렇게 하면 뜨죠. 자, 전문 인력 좀 큰데 전문 인력 면허 또는 자격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딱 그대로 외우셔야 되는데 다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사, 그죠? 다 있어야 됩니다.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죠? 그러니까 의치 한조 간 한간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료인 5종류 다 있어야 되죠. 보건 의료원이 설치된 공까지, 그다음에 군에도 있어야 되고, 그죠? 시 30명 미만 미상 다 있어야 되죠. 약사 무조건 있어야 되죠. 보건소에 여러분 약사 한 명씩 무조건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다 있죠. 0인 거 없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의료기사는 다 있습니까? 못 빠졌어요. 별표 치세요. 시기공, 안경사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반드시 근무해야 되는 전문 인력 중에서 모든 의료기사가 다 포함되는 것 같지만은 시기공사랑 안경사는 보건소에서 반드시 고용하지 않아요. 다음 중 보건소의 필수 전문 인력 면허 자격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당됩니다. 영양사 있어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간호조무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중요한 거 이것도 별표를 한 10개 치십시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반드시 어디에만 있다? 보건의료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기억나죠? 보건소가 병원이 되면 보건의료원이잖아. 그러니까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다 필요 없고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곳에만 있습니다. 별표 미친 듯이 치십시오. 다음 지역 보건의료기관 중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고용해야만 하는 곳은 이해하시겠죠?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원만 해당되죠? 꼭 외워두십시오. 영양사나 위생사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처리한다. 누가 있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5종, 의료인 5종 다 있어야 됩니다. 약사 있어야 됩니다. 조산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조산사는 가로입니다. 조산사 가로에 요건 알아놔야 된다. 조산사 가로고 간호사 있어야 되고요. 약사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의료기사는 다 있어야 되는데 치기공이랑 안경사 빠집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랑 응급구조사는 반드시 의료원에만 해당된다. 외워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갈까요? 전문 인력 배치에 계속 더 봐야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건지소 보세요. 의사 있고 치과 의사 있고 한의사 있어야 되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둘 중에 하나 쓰면 되는데 3명. 치과 위생사, 치위생사는 있는데 뭐가 빠집니까? 임상병리사, 조산사, 물치, 방사 다 빠집니다. 여러분 보건지소에는 임상병리사 없어요. 다음 중 보건지소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 인력인 것은 이럴 때 보기에 임상병리사 뜨면은 그거 찍으시면 돼요. 슬프지만 임상병리사 국가고시에 나오면 낚이기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잘 나와요.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여러분 누가 있어야 될까요? 의사 또는 한의사입니다. 의사가 아니라 한의사가 있어도 돼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간호사 또는 조무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물리치료사 또는 체육지도사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영양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완전 결이 다르죠? 얘는 따로 외워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표들, 별표들 꼭 외워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서 5조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특히 신규로 임용되거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될 때는 뭐 해야 된다? 기본훈련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승진 임용될 때 5급 이상으로 승진될 때도 기본교육 받는다. 자, 그리고 이 교육과 관련돼 가지고 시도지사가 비용을 보조해 줄 수 있다. 이것도 줄거어 두십시오. 빨리 갈게요. 17조 보건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지역 보건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영역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합한 시설과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엑스레이, MRI, 그다음에 우리 CBC 장비, LFT 장비 이런 것들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상화학 장비들. 이거는 어떤 장비가 있어야 되는지는 보건복지부 영으로 정하는 표시를 해둬야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게 보건손이 이런 것들이 간판을 쉽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어떻게 간판이 되는지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자, 시설의 이용. 여러분 지역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검사를 위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사가 센트리퓨즈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 약국에 센트리퓨즈가 없어. 그럼 보건소 가서 해보시면 돼요. 다 이용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약사들도 논문 쓰거든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엔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의 실시.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쭉 읽을게요. 지역보건 서비스 중에서 보건복지부 영어로 정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 보건소에 가서 서비스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은
시장구청장에게 지역보건 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아, 우리 할아버지 돈은 없으시지만 보건소에서 치료 좀 받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시장구청장은 서비스 제공을 신청받는 경우에는 조사를 해야 돼. 조사. 네. 이 사람이 굳이 병원에 안 가고 보건소에 왔는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이 사람을 치료를 해줘야 되냐라는 것. 법적 근거, 목적, 이용 방법, 보유 기간, 그다음 파악의 방법.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료 받으려는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 일촌 직계 혈족과 배우자에게 알려야 돼요. 자, 20조. 뭘 조사하느냐? 쉽게 말해서 부양 서비스 대상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줄 사람의 대상자와 부양 의무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방금 얘기했던 일촌 직계 혈족이랑 배우자. 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소득, 재산, 사회보장, 급여, 수저 이력. 여러분 도대체 보건소에서 진료받으려는데 재산과 소득을 왜 알아야 될까요? 여기는 사회기관이라서 그래요. 이 사람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치료를 해줄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 왜? 서비스는 평등하게 이뤄. 나라에서 해주는 서비스니까. 그죠? 건강 상태, 그 다음에 을 정보를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21조 결정. 그리고 이 사람이 신청했을 때 이 보건소의 예산을 고려해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돈이 없는데 암이 걸리셨어요. 어, 병원 갈 돈은 없고 보건소에서 처리해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말 암에 걸렸는지 그리고 정말 치료받을 돈이 없는지 싹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치료해드리고 싶지만 돈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보의 파기. 근데 방금 보시다시피 누가 보건 서비스를 신청했잖아. 그럼 반드시 조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람의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출받은 정보를 별표 5년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개인 정보기 때문에. 또 보유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됩니다. 특히 이게 재산과 관련된 밀접한 정보기 때문에 무조건 파기가 원칙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나왔네요. 건강검진들의 신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근데 이거 의료법에서 기억나죠? 뭡니까? 의료법 27조 1항에 한해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순회 진료 등의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건강검진이죠,를 하려는 경우에는 뭐 해야 된다?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외국의 의료 면허를 가진 사람이나 어, 그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이나 뭐 이런 것들, 학생.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하고 싶으면은 누구한테 신고해야 된다? 보건소장한테 신고해야 된다. 의료법에서 나오더니 지역보건법에서 또 나온 거죠. 그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보건소장에게 신고 별표. 그리고 웃기는 건 보건소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에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답니다. 이거 2019년에 심술됐죠. 무슨 말입니까? 아이씨, 얘들이 우리 동네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뭐도 좀 차려줘야 되고 뭐도 좀 나서서 귀찮은 일이 많은데 그냥 우리 동네에서 안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보건소장이 일 많아진다고 다른 데서 와서 건강검진을 해주겠다는데 그거를 거부할 수 없다. 요거 외워두십시오. 시행규칙 가볼까요? 구조입니다. 건강검진 나오네요. 그죠?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전에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별표 10일 전까지 내가 그 앞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에 해당돼 가지고 해당한 사람 요? 예, 요 의료인이 건강검진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보건소장한테 별표 제출해야 된다. 자, 그리고 그럼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며칠 이내에 답장을 해줘야 된다? 7일 이내.
그래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건강검진 의료법 27조 제1항이면은 뭐 어떤 게 되겠습니까? 외국 면허 소지자, 의과대학이나 이런 대학 등, 그다음에 종합병원 외국 의료원 의료 원조기관, 그다음에 의학 등을 전공한 학생, 뭐 이런 사람들이 건강검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신고하면 된다? 보건소장한테. 며칠 전에? 10일 전에. 그럼 보건소장은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일주일 안에 결과를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칙이 생각보다 나올 게 많아요. 줄만 쭉쭉 긋고 넘어갈게요. 비용의 보조. 이거는 나온다. 요걸 외우셔야 돼요. 요 하나 별표. 국가와 시도 지역 보건 설치 운영에 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건소는 누구 돈으로 돌아갈까요? 나라 돈? 아니요. 시군 구의 돈으로 돌아가요. 그럼 여러분, 시군 구에서 여러분 그 쉽게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잖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를 걷어가지고 그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찢어질 그 대전시 서구나 유성구처럼 돈 많은 시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기 다른 시처럼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시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보건소를 운영을 못하지. 그리고 여러분 그 이번에 그 정책 얘기 잠깐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라서 얘기하면 안 되나? 모 대통령께서 아무튼 여러분 나중에라도 기억하십시오. 어느 지방 어느 공공기관이든 민영화 한다는 놈은 무조건 나쁜 놈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참 민영화 좋아하시는 대통령분이 한 분 계셨어요. 여러분 어릴 때. 어쨌든 간에 그 어떤 그 공기업이 계속 손해가 난다고, 손해가 나면 우리 세금이 들어가니까 민영화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공기업은 손해가 나는 게 맞는 기업이야. 왜냐면 그냥 일반 기업한테 주면은 국민들이 거기에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철도가 민영화되어 있는 데가 대표적인 데가 일본이죠. 여러분 일본의 기차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우리나라 코레일이 손해를 보니까 여러분 그래도 기차값이 비싼데 그 기차를 여러분 삼성기 그래서 여러분 삼성기차, LG기차, SK기차 브랜드가 생겼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거죠, 기차 서비스. 그런 게 공공 서비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 어느 시군구에서 보건소를 운영한다? 근데 그 구가 돈이 없다? 그러면 뭐 해줄 수 있다? 국가나 그 대전광역시에서 그 시한테 비용을 보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은 얼마다? 이거 별표죠. 설치비와 부대비는 3분의 2. 그러니까 다는 100%는 못 준다. 너그 세금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너희 서구에 돈을 쓰긴 쓰되 만약에 보건소를 새로 설치할 거거나 리모델링 할 거면은 그 돈의 3분의 2까지 반 이상이죠. 줄 수 있다. 그다음에 보건의료계획 이번에 무슨 사업을 할 건데 돈이 없어요. 오케이. 반까지는 줄 수 있다. 요거 그대로 외우십시오. 요거 그대로 나옵니다. 외워 두셔야 돼요. 설치비와 부대비는 3분의 2까지. 보건의료계획 시행에 보건의료 사업이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2분의 1. 수수료 별표.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한 사람한테는 실험 의료한 사람 그리고 진료받은 사람은 수수료 진료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당뇨약 한번 받으러 갔을 때 당뇨약 자체는 공짜지만은 이용비를 500원인가 내긴 했어요. 이용료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병원 진료비가 아니라 보건소를 이용한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26조 회계 지역 보건기관의 수수료 진료비 여기 나오는 이거 있죠? 진료를 받은 사람의 진료비나 수수료 이런 것들은 어 지방회계법에 따른 수입 대체 경비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보건소에서 이 돈을 걷어가지고 이 돈을 시군구에서 벌어들인 돈이잖아.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이 돈을 시군구로 올려보내지 말고 보건소 운영비로 그대로 써도 문제 없다는 거야. 왜? 보건소는 어차피 적자가 나는 곳이니. 간소화할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고 어, 1조죠. 자료 제출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의료기관 설치 운영 관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보건소는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운영해도 되지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운영 잘하고 있습니까라고 자료 제출할 수 있다.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어요. 이게 시행 규칙을 한번 볼게요. 11조. 그래서 제출을 요구받으면은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며칠까지 내놓는다? 그 해 31일까지 운영한 결과를 3월 31일까지 내놓으면 됩니다. 날짜 체크해 두십시오. 그리고 거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시도지사 거쳐야 된다. 별표. 요건 별표다. 그러고 보니까.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군구청장한테 자 1년 동안 어떻게 운영했는지 보고서 내세요 하면 12월 31일까지 딱 끊어가지고 3월 31일까지 보고서를 내는데 시도지사한테 먼저 거쳐서 보고서를 낸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설치잖아요. 돈을 쓸 때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돈을 함부로 썼다거나 이랬다. 그리고 아니면 돈을 이상한 데가 빠졌다. 그럼 시정 조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거긴 하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개인정보 누설 금지.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를 통해서 자 그다음 그러니까 지역 보건 의료기관이랑 보건 진료소까지 포함해서 여기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쭉 나와 죽으시면 돼요. 보건 의료인의 진료 과정, 알게 된 개인 및 가족 정보, 그다음에 보조, 보조가 뭡니까? 지역보건법의 자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다음에 20조 그 여기 뭐야 서비스 받았을 때 그 이 사람의 그거 조사했잖아요. 금융 정보나 신용 정보 조사했잖아요. 보험 정보 요것들 다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인 정보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정보 누설해서 안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일 멈칭 사용 금지. 자,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곳에서는 이런 이름 비슷한 이름 쓸 수 없다.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료법에 대한 특례입니다. 그냥 아시면 돼요. 보건의료원은 병원같이 병원과 동급. 그 다음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봐도 된다. 이러면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사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본다. 특례법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은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본다.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다. 예. 보건의료원은 병원이고 보건소는 의원인데 치과 병원 한방병원이 아니고 치과의원 한의원이에요.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벌칙 하나만 요거 아셔야겠네요. 자 일단 5년 5천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의 정보를 멸실,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 이게 5년 5천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요한 정보를 정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에 접근해 가지고 보건의료 정보를 빼내거나 빼낸 걸 받은 사람이 5년 5천. 그냥 검색하거나 복제한 사람은 3년 3천. 딱 요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다음에 과태료. 과태료 알아야 돼요. 22조 사망을 위반하여 정보를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사람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얘만 외우십시오. 깔끔하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건강검진 신고하지 않고 한 사람. 그다음에 거짓으로 한 사람들 있죠. 건강검진은 보건소장한테 신고해야 되는데 지역보건법으로 이거 안 하고 건강검진을 지멋대로 약 파는 거죠. 약장수 들어와가지고 하면 300만 원 과태료. 그 다음에 보건소가 아닌데 보건소라는 명칭을 비슷하게 쓴 사람 과태료다. 그리고
그렇고 하고 나면은 지금 다른 거는 더 없어요. 여기까지 하면 지역보건법이 끝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네. 더 고생하셨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지역보건법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역보건법은 그래서 세 문제 나오는데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죠. 예, 보건소가 뭔지, 보건지소가 뭔지, 그다음에 보건소장 어떻게 뽑는지, 보건소는 어느 구역마다 하나씩 정하는지, 그다음에 군데군데 나오는 것들 몇 가지만 정리해 두시면, 역할이 뭔지 이런 것도 정리해 주시면 세 문제 여러분 어렵게 나오지 않는 이상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